up my TV.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토크 정석대가 만난 사람들의 정석대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주시의 최정미위원회 불법 민박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취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최정미 의원이 불법 민박 운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지난 8월 27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식 사과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시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정미 의원의 입장이 나온 만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행동 이삼열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대중 사무국장님 소개시킬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원호과장.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사자인 최정미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습니다만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최정미 의원이 말씀하신 그 8월 27일 날 얘기하신 그 사과문에 대한 내용들을 한 9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9가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뭐 팩트 체크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뭐 의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하기 좀 어렵다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지난 8월 27일 그 농가주택 민박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그 최정미 의원의 해명 글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 시민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의원이 된 최정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댓글상으로 보니까 설왕설래가 있긴 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최근 저희 배우자가 운영하는 농가주택 민박사업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올린다라는 부분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김대중 사무국장님. 네, 일단 진정성이 안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최정미 의원 본인이 2015년부터 이전부터 펜션 홍보물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운영한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5년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네네네. 블로그는 그 이전부터 했죠. 2010년. 2010년부터 2010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뭐 최정미 의원님이 15년이 돼도 시의원은 아니었으니까 뭐 계속 같이 운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블로그 운영한 거에 대해서 뭐 증거할 수 있는 뭐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까? 말랑말랑 펜션이라고 치면은 예. 블로그도 뜨고 그리고 또 이용 후기들이 뜨고 있어요. 그게 2010년부터 그 활동들이 나오고 2010년서부터 있어요. 나오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2010년부터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일단 블로그는 그때부터 운영이 됐다 치더라도 블로그 운영 없이 운영하지 않고 그 이전에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 건 빼고 어쨌든 블로그 일단 2010년도부터는 운영을 해왔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저희 배우자가 운영하는 농가주택 민박사업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농가주택 민박사업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너무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하나만 해주시죠. 이렇게 예. 증거로 말씀을 예, 예. 드리면은 그 통장이 남편분 명의가 아니고 입금 계좌는 최종미 의원님 계좌였어요. 예. 예, 그리고 블로그 운영도 최종미 의원님이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 부분은 예. 뭐 뒤에서 또 우리 저 다른 그렇죠. 분이 또 이야기 얘기할 수 나오겠죠. 있는 예. 나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선 좀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예. 네네.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사안입니다. 두 번째 원경이 전 시장 시절 품실권역 후양마을로 지정되면서 2015년 저희 배우자는 노후천 정비법에 따라 여주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신고 필지까지 거부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하실 말씀?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2015년부터 농어촌, 그러니까 품실권역 휴양마을 사업에 따라서 이제 운영한 것처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보면은 이 품실권역, 그 삼북면에 있는 품실권역 휴양마을은 2006년도 이기수 군수님 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 그
김춘석 군수님 때 예. 예, 준공식을 하게 되죠. 예, 뭐 예, 이렇게 예. 잔치도 했더라고요. 예, 예. 그 뉴스 보니까 2015년 그 15년도에 민박 사업을 신고할 때 이게 휴양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해갖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지적 그 도로 이 품실 번역 휴양 마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동체로 운영이 되는 예, 거고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예, 예. 그 밖에서 그 민박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품실제 마을 주소가 나와요. 예. 이게 삼북면 광여로 1399번지로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근데 최종미 의원님 말랑말랑 펜션 주소는 그거하고 이리 상관이 한번 없어요. 예. 네, 그럼 이 예, 주소하고는 주소도 전혀 확실히 예, 다르다는 관계가 거죠. 없고 예, 2014년부터 예. 예, 원경 시장님이 됐기 때문에 여기 품실체 마을 이거를 보면 2013년도로 돼 있네요. 2013년도 돼 있고 잠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이 품실체 마을은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그 마을에서는 이제 품실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품실 자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소로 이제 이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받은 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원경이 전 시장님 시절이라는 부분도 잘못 말이 표현되어 되고요. 있는 거고 부지권역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농어촌 정법에 따라서 여주시 시행구하고 정법하게 신고 피칭의 교부하다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도 이 휴양마을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예. 그냥 농촌 민박 사업으로 이제 개인적인 영업을 했다는 그걸로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네, 좀 정리를 네. 해드리면은 지금 그 최종미 의원께서 원경이 전 시장 시절, 예. 그다음에 품실권역의 휴양마을로 지정, 예. 이러한 이 내용들이 예.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 지금 보도 자료를 처음부터 저희가 불신을 하고 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예. 그 문기다 이거죠.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부터 시작된 일을 예. 거기에 살아셨던 분이 어떻게 원경이 전 시장 시절에 이게 시작됐다라고 원경 시장님하고 친하신 모양이죠. 글쎄 뭐 원한 관계가 있으신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하는 그 팩트를 예. 우리 이렇게 시민들한테 발표 자료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예, 부분을 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정미 의원이 여주시 시의원이시잖아요. 시의원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연도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했으면은 좀 이런 오해 사지가 없는데 굳이 딱 꼬집어서 원경이 전 시장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2015년도라든가 뭐 2013년도에 뭐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어촌 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되고 현재 민박업 운영이 농지법에 저촉된다는 경기도의 지적을 받으면서 위법 가능성을 알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누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농어촌 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되었다. 저 부분이 일단 문제가 있는데요. 농어촌 정비법과 농지법은 상충되는 게 아니고 전혀 별개의 법이 확인이 돼 있고 사실 이 그 농지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민박업 운영이 농지법에 저촉됐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위법성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18년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주시에서 그 당시에 품실권역 휴양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류 제조 사업을 농촌 부가 수입 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었죠.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창고 2동을 장류 제조 사업으로 신고를 내서 그야말로 품실권역으로 지정된 농촌 부가 사업하고 맞춰놨다라는 부분이 이제 인지가 되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장류 사업과 관련돼서는 뭐 합법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후에 보면은 펜션 사업으로 민박 사업 하는데 2동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법 개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개조를 해서 창고가 아니고 예. 집 또는 취사 시설이 가능한 시설 이런 형태로 돼 있지 뭐 창고처럼 장류를 제조하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민박하고 펜션은 분명히 네, 다르죠.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박에서
된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판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장유 제조를 그럼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장유 제조 시설을 만든 거에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위법 가능성을 알게 됐다라는 그 오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박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위법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최정미 의원께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이미 장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휴양마을의 권장 사업으로 다 돼 있는 거를 인지하고 예. 창고 두 동을 짓고 뭐 그 목적을 위배한 예. 사업을 영위해 왔다라는 거, 이런 걸로 볼 때는 이미 저런 농집법과 농어촌 정비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지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저 부분. 장류 제조 시설, 농산물 가공 장류 제조 시설로 해서 그거를 불법 개조를 해서 민박으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죠. 예,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농어촌 정비법은 이제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편익 생활을 위주로 하고 한계 농지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농지법은 국토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충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각자의 법의 특성을 갖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지하는 게 저기서는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적용을 받는 법이라고 보는데 이게 상충됐다고 표현하는 것도 법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인지가 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이제 그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 예.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예. 지금 가져왔는데, 제가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낙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는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휴양마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이게 개인의 영리 민박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네, 전혀 사업이고, 무관합니다. 예. 위치도 예. 실제 그 최정미 의원께서 그 말랑말랑 뭐 자칭 펜션이라 하니까 그 사업을 한 장소도 이 휴양마을 지정된 곳과 예.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길 건너 떠나서 좀 떨어져 네. 있죠. 예. 또 이거는 반드시 단지를 지정하고 하게끔 돼 있는 예,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품시체 휴양마을 예, 사업.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무슨 인과관계를 저렇게 그 품실권역 그러니까, 휴양마을과 휴양마을, 예, 인과관계를 지정되면서, 엮어서 예. 이렇게 지금 표현해서 우리가 마치 최정미 의원이 억울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도저히 그 부분은,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누가 공부를 하고 안 하기 전에 이미 예전부터 이기수 군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홍보와 그 마을 주민들의 회의, 공청회, 뭐 논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진행돼서 온 사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최정미 의원만 모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본인은 모르신 거죠? 예, 의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일단 본인은 모르셨다 이렇게 예,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또 팩트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전혀 요청한 바가 없으나 담당 공무원이 법제처에 두 법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그리고 7월 25일 날 민법 영화회의가 농지법상 불허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뭐 이야기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은 최정미 의원께서 전혀 요청한 바가 없으나,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구상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부분은 공무원이 스스로 알아서 했다라고 지금 저희가 해석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 시기적으로 보면 저 때는 이미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실 때거든요. 거의 뭐 1년이 다 지난. 네, 그런데 시의원이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그랬다라는 저 표현 자체도 우리 시민들에게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요청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담당 공무원이 뭐 알아서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저는 전혀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제 썼을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무원에게 무슨 어떤 책임 전가를 한다라는 뉘앙스보다도 네. 뭐 그런 뉘앙스도 지금 비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안 하고 갔으면 이 민박은 불법이 아니라서 계속 진행돼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까지도 받아들이는데 이 제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요새 저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충돌. 예. 그러니까 시의원의 공무원의 그 고위직 자격자가
가족의 문제로 인한 사업과 관련된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 충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 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좀 물론 조금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도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해 충돌이라는 거는 내가 시의원으로서 비록 100번 양보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해 충돌한 부분이 생겼다면 시의원의 도덕성으로서 자진 담당 공무원이 뭐 상충 문제를 협의를 하든 법제처에 문의를 하든 그걸 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다. 시의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내가 이 이해 충돌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남편을 설득해서라도 이 사업을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 시의원의 큰 도덕성 아닌가. 앞에서부터 휴양마을 민박사업 뭐 이런 내용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라는 표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최정미 의원께서는 이 농지법하고 농촌 정비법하고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상충되는 법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법이. 그러면 당연히 농지법에 의해서 농촌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민박이 허가가 나올 수가 없고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 장류 제조를 위해서 받은 허가 시설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솔하게 정말 좀 정직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했고 남들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좀 간과를 해서 난 이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저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 시민의 입장에 한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참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왜 저희가 강하게 도덕적인 그 윤리를 시민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 답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 그때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연관성이 있으니까. 다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농어촌 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그랬어요. 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농어촌 정비법과 농지법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 정비법하고 농지법은 분명히 상충된 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도 하셨고 저도 상충된 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상충돼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 해명자로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당연히 민박시설은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농업진흥지역이든 무슨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법학자 수준까지 가야 되는 수준이 되는데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그러한 이 다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후반부의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농어촌 정비법하고 농지법에 대해서 최정미 의원이 완전히 깨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봐야 되고 바꿔야 된다라고. 그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러면 어느 법을 농지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걸 답변을 정법을 받은 그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최정미 의원께서 저 상충한다라는 확신과 의지가 굉장히 분명하신 거거든요. 좋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농어촌 정비법하고 농지법의 법이 충돌된다는 충돌되고 이익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굉장한 의지거든요. 굉장히 법을 잘 알아야 저 정도 표현을 쓰는 거지. 저희같이 법 전문도 아니고 그 부분을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농지법에 의해서 행위구제 같은 것도 좀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 대해서 이제 기준 이런 것들이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완화될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농어촌 정비법은 완화될 부분이고 농어촌법은 농지법은 그냥 우리가 농지라고 하는 게 전답 가수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지목에 대해서 어떤 행위 제한이라든가 이용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 전국의 국토를 좀 호영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거기에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충돼서 개선이라는 건 표현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담당 공무원이 법제처에 두 법이 상충된 문제를 질의를 했다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담당 공무원이 불쌍합니다. 갑자기.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그 유권 해석을
저희가 받았고 네. 그런데 이제 징계를 받으셨더라고요. 아, 징계를 예, 받으셨네요. 그 시에 찾아가서 나누면서 계속 제가 의구심을 계속 드는 게 이 전체적인 사건이 어떤 시의원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보다는 이 사건 자체가 담당 공무 한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축소 포장되는 예, 예. 이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신 내용에 그 지금 상충됐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해신 내용에 혹시 이게 상충돼서 안 된다, 상충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해신 답변이 있나요? 제가 예. 없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서. 예. 이 자료에 가면은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해신온 내용. 네, 회답 예, 법제처에서 예, 예, 회답 온 예, 예. 자료인데 네, 간단하네요. 답이. 여기 여기는 그냥 회답이 한 줄입니다. 이 사안의 지리 농촌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네요. 이 사안의 경우 농촌진흥구역에서는 농촌 민박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예 딱 답이 있네요. 예, 이해 충돌이 예. 돼서 뭐가 어떻고 어떻게 따져서 이 예. 부분은 애매하다, 예. 모호하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네, 깔끔합니다. 그냥 사안이라는 게 딱 농촌진흥구역에서는 네. 농촌 민박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어쨌든 그 답이 딱 나와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에서 민박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개발행위 허가를 집어넣을 때만 농지법을 이렇게 좀 다루기 때문에 이게 민박이 들어갔을 때 농어촌 정비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민박 허가를 듭니다 하고 이렇게 서류가 들어갔을 경우에 농지법을 살펴보기 좀 어려운 점이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입니다. 지난 7월 25일 민박 영업행위에 농지법상 불허된다라는 최종 해석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진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한 게 제가 이제 먼저 짚어드리면 2019년 8월 27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예.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자진 폐업이라는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자진 폐업,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최종위원이 시민께 드리는 길을 발표하는 같은 날이거든요. 예. 자진 폐업과 사과 날짜가 같다. 그러니까 자진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여주시에서 폐업 처분을 한 거하고 날짜가 같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성명이고 예. 거기서 의구심이 가는 건 7월 25일 날 예. 최종 해석이 나왔어요. 예, 저기 발표된 지가 한 달 정도 한 달 중에 예, 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자진 폐업을 하고 예. 저 시민께 드리는 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 인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진 폐업 신고 날짜가 8월 27일이고 사과한 날짜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별 생각을 안 예. 했다라고 저희가 추론을 하는 그냥 거고. 버틴 거죠, 한 달? 예.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저희 배우자의 농가주택 민박 영업이 의도된 불법 행위이거나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 농지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 민박 사업을 농어촌 정비법이라는 거를 적용하면서 이제 했었잖아요. 상위법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법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공교롭게 법에 저촉됐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말장난을 하고 계시다. 이제 배우자 농가주택 민박용의 불법행위나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닌데 특혜 받으신 부분은 이제 없죠. 사실 이제 민박 허가를 낼 때 정상적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허가를 냈는데 단지 그때 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유는 농촌진흥구역에는 내줄 수 없는 거를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여주시 행정이 잘못을 한 겁니다. 책임을 엄밀하게 묻면은 그 민박 허가를 내준 여주시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고, 그때 농지법을 살펴봤다면은 민박 허가가 안 나왔어야 되겠죠. 농촌진흥구역에서는 민박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농어민 주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자진 폐업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맞지가 않는 거고 그냥 불법 민박을 계속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근데 그 행정 절차를 여주시가 잘못 처리한 게 되는 거죠. 시가 잘못을 했던 그것을 인지하고 인지 못하고 영업을 했던
최정미 의원의 남편분이 잘못을 했던 그것을 떠나서 이제 그거를 인지를 했으면은 정당한 절차로 밟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개인이 아니고 시의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저는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으로 이분이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를 봤는데요. 사실은 저 부분은 불법행위 한계에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을 위반한 게 불법행위지 그렇죠. 그게 합법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130조 벌칙조항에 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즉 허위,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행위에 따른 그 85조 2항과 86조 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하고 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을 하거나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한 자. 이러니까 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허위라면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 기타 그러면은 여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130조 4항에 보면 이렇게 형사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이 형사처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라는 부분에 처벌이 아직 정확히 명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엄밀히 지금 법제처에서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행위는 그 불법 행위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특혜죠. 특혜죠. 그리고 의원이라면 그 특혜로 받은 수익을 뭐 시에 기부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납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혜 맞습니다. 남들은 못 내는데 본인들은 어쨌든 시 공무원이 잘못했던 어쨌든 특혜를 받고 사업을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이긴수 군수님 시절에서부터 4명의 단체장 시절에 이렇게 지금 불법적인 시설물을 정상적인 것처럼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온 게 되는데 무엇하고 답을 해야 될지를 잘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또 넘어가고 저희 배우자가 민박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법이 저촉에 대해 가태료 처분을 받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 부분은 뭐 짚어주실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체유탈 합법이죠. 유체 이탈이가. 유체유탈 부부는 맞는데 저 양반이 혼자 사업한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따로 살아요. 거기 한 집에 같이 저 내용만 보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내용만 보면 배우자 간에 그러니까 최정미 의원과 그 배우자 남편분과는 이 민박 영업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서운하시겠는데요, 남편. 나는 몰랐는데 너는 왜 민박 영업을 해서 이렇게 법에 저촉진 일을 했냐라고 저거는 남편을 공격하는 말이거든요. 뭐 시의원이 된 다음에 이런 영업을 남편이 잘못해서 했다면 그거를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2010년도부터 브로그 같이 해서 영업하고 또 돈도 자신이 받고 뭐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이 가트러 부분은 어떤 걸로 처분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그 장류 제조하고 그 하천 점용 그 불법 점용한 부분과 그 장류 장류 사업을 하고 펜션 사업한 대략 그 하천 무단 점용한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뭐 평수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650평 정도는 저 지금 이 최정미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 전체고 불법 점용 부분은 400에서 한 450평 정도. 그럼 뭐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불법 점용한 면적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 여기서 가태료 처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그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에 볼 때는 뭐 민박 영업을 하면서 가태료 처분을 받았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하천 무단 점용에 의한 가태료 처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대개의 그 하천이 이제 자기 땅 옆에 있으면은 뭐 점령 허가를 받아서 쓰고 정당하게 돈을 내고 쓰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또 무단으로 점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좀 특이한 경우가
사실은 그 자기 담처럼 이렇게 담을 뭐 나무 이걸 다 해놓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땅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무단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게 바꿔서 지금 원상복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제 지금 말씀인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앞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땅을 경계가 뚜렷하게 내 땅처럼 쓰고 계셨다는 건데, 시의원이 된 다음에도 그거를 존속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지적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남았는데, 내려오는 동안의 이야기들이 하나도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역발언들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과문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글 자체가 네. 사과문이 아니에요. 그 메뉴에 제목 있잖아요. 심리에 농가 드리는 주택. 글이지. 네, 사과문 아니었어요. 사과문 아니에요. 네. 여기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변명이고 예. 그냥 결만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앞뒤가 저희가 볼 때는 진정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기승전결을 제대로 좀 맞춰가지고 사과를 하셨더라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나는 책임이 없고 법을 해석 잘못한 부분이고, 그 법을 해석을 잘못한 부분은 공무원의 책임이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책임이 밝혀진 순간 나는 자진 폐업을 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원경희 시장님이 잘못한 거고, 예.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거고, 세 번째는 배우자가 잘못한 거고, 저 본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럼- 왜 사과를 하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다 잘못한 게 없는데. 예,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원경희 시장이 왜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너는 왜 잘못을 했느냐? 그 그것도 다음에 혼자 일을 해서 예, 시키는 일을 해서. 남편도 참 그냥 그렇습니다. 네, 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농어촌 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용인데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정말 시의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선의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데, 이거 나만 억울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 묻어가기 전법인가요? 이거는 진짜 이게 정말 시의원으로서 하신 말씀 아닌 것 같고요. 이 답을 주시려면 제가 볼 때는 개선돼야 될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그렇죠. 그 법조항을 조항을 만들어서, 밝히셔가지고 제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또 법 전문가들도 있고 시에는 다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시민들한테 만약에 시에서 최정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라고 하면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법 다루는 의원답게 어떤 법의 어떤 내용과 농지법의 어떤 부분이 상충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뭐 상충 요건을 완화시키든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희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보다 더 법 전문가신데. 예,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 동안 우리 최은옥 간사님 표정이 한 번도 밝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화가 나서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난 심정을 좀 얘기 좀 하시라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본인이 그 피해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들을 마지막까지 기만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까지 기만하고 있다. 저희 마지막까지 기만당하고 있거든요. 예. 아내 하나 진짜 둘이 충돌하는 법이 있다 치더라도 그 농지법이라는 것들을 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을 했어도 근데 이건 충돌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충돌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의회에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의원이 의회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한테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 계속 했었던 뭐 직권상정, 뭐 의원 발의 네. 이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의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좀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여주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여주시의원으로서 본의 아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은 거울 삼아 긴장과 경계심을 유지하며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에서 우리 김대중 사무국장님서부터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요.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으니까 다 남의 잘못들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피해를 당했어. 그리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막기 위해서 자기는 이 모든 이유를 다뤄서 막론하고도 어쩔 수 없이 네.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한다. 이 내용인데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저 이삼열 대표님. 법을 제정하고 만들고 또 그러니까 개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예. 분이 시민들한테 제가 이런 법을 이렇게 우리 시민들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했을 때 저희 시민은 아 잘했습니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건데 예. 과연 이 상황에서 그분이 앞으로 만드는 의정활동에서 법에 관련 일을 했었을 때 예? 정말 그 법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시민행동에서 최정미 의원께 분명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예. 그 부분이 저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희 뒤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을 바라보고 저 문장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여주 시민행동에서는 이제 최정미 의원의 여기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사퇴하셔야 된다는 입장은 별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 전제가 뭐냐면 예. 사과를 해야죠. 진정한 사과. 사과를 했는데 사퇴도 해야 된다. 사퇴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지금 현재 여론이니까 네. 저희가 그걸 받아서 네. 저희가 행동을 하는 거고 만에 하나 뭐 시민들이 여론이 바뀌어서 아이 그 사과를 진정어리게 했으니까 좀 봐주자. 저희가 뭐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몇이 모여서 사퇴하라 이런 지금 그 그거는 공식적인 입장이시죠? 여주 시민행동에 그 사과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자진 사퇴하는 네. 게 네, 공식적. 네. 예. 오늘 그 최정미 의원의 사과문이라고 저는 말씀하겠습니다. 사과문 발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자성어로 반면교사다. 다른 곳이 잘못된 것을 보고 나를 고친다는 뜻인데 이분은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반면교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교사가 아니라 당사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면교사처럼 이렇게 사과를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잡겠다라는 이런 사과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욱 간사님부터.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좀 약하신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내용 중에서 예, 지적하실 분 있으면.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예. 싶었던 게 이제 요거랑 별개로요. 저희가 요구한 게 최종미 의원한테 요구한 것뿐 아니라 이제 여주시 의회랑 시청에도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이제 시청 거는 아까 다 다뤄졌고요. 예. 그 의회에 요구했던 거에 답변이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면은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를 해달라.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한 두 분 근데 정도만 그렇죠. 두 분에서 세 분만 네. 하시면 되는 그런데 얘기네요. 이 답변이 어제 그저께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 때까지 그때까지 아무도 의원들 중에 그 누구도 행정사무조사나 징계 요구 관련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여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그리고 무언가 시민을 대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여주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뜨겁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저희 밴드의 댓글에 보면은 피켓 들고 거리로 나오십시오라는 댓글도 있거든요. 네. 예. 초록인 동색이라는 얘기까지는 하고 싶진 않은데 예, 그것도 그런 이유상정 것들. 뭐 이렇게까지도 가고 싶진 않은데 예, 저는 제대로 네.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 입장문하고 별개로 의원님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여주시의회의 모습은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아직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여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이 가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면은 이양진 시장의 시행정도 순항을 할 것이고 바른 길로 찾아갈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어떤 한 뜻에 매몰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바른 길로 못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시와 지적과 또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네. 부탁드리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어느 정당도 좋아하지 않고 또 네. 어느 정당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네. 두 정당 다 또는 뭐 여러 정당 다 사랑합니다. 네. 다만 여주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저희가 사랑을 할 것이고 예. 여주를 위해서 일을 잘못하면 저희하고는 어느 당이든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저희하고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정당인 여러분들께 네. 많은 이해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엔 토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자성어, 반면 교사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남의 한 잘못된 것을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최정미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한 일을 반면교사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행동분들을 비롯한 여주 시민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시의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성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시의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